남편은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야간 근무를 하고 아침에 잠들 때 병원에서 처방받은 멜라토닌을 먹고 자는 것이 수면 패턴에 괜찮을까요? 첫 번째는 멜라토닌, 두 번째는 광치료예요. 이 두 가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의학적으로 정립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뇌가 잠자기 2시간 전에 찌끔찌끔 분비하다가 내가 자는 시간에 맞춰서 확 올라가요. 생체 시계 꺼지는 시간에 맞춰서 확 올라가요. 내가 늦게 자면 이게 늦게 올라가는 거고 일찍 자는 사람은 8시, 9시에 올라가는 겁니다. 멜라토닌은 먹으면 그렇게 직접 뇌를 억누르는 건 아니에요. 자, 머리에서 잠잘 시간이야 종을 쳐주는 거예요. 자, 잠잘 시간이야 지금부터 잠잘 준비해. 이거에 대해서 생체시계나 수면 중추가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수면제는 그냥 이 종을 안 치고 수면 중추를 그냥 활성화시켜서 뇌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자는데 멜라토닌은 종을만 쳐주니까 졸음이 온다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하지만 멜라토닌 이런 수면 유도 효과 외에도 일주 리듬을 조정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원래는 밤에 12시에 나와야 되는데 12시에 근무하고 아침에 8시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난 11시에 잘 건데 그때 자려면 내가 원래 깨어있는 시간이니까 멜라토닌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때 멜라토닌을 1시간 전에 먹어요. 그러면 조명을 어둡게 하고요. 먹으면 내 몸에서 멜라토닌은 없는데 먹었으니까 얘가 30분이면 뇌로 올라가거든요. 잠자는 시계가 수면 중추가 활성화돼서 야 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이 많거나 막 그때 핸드폰을 보거나 이러면 생체 시계는 켜져 있어요. 우리가 걱정과 불안이 많으면 우리 뇌에 가봐도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되니 자라고 해도 못 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멜라토닌을 내가 자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 시간에 자고 싶으면 1시간 전에 그리고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교대 근무가 바뀐다면 우리가 교대 근무 스케줄이 바뀔 때 되게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휴무를 주거든요. 회사에서. 그 휴무 때부터 내가 바뀌는 스케줄 시간에 맞춰서 자고 싶은 시간에 맞춰서 멜라토닌 먹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퇴근해서 10시에 잘 거야. 그럼 9시에 먹고 11시에 잘 거야 하면 10시에 먹는 거죠. 그래서 휴무 시간에 하루나 이틀 동안 먹고 교대 근무가 바뀌면 그 시간에 또 와서 똑같이 먹으면 한 며칠 지나면 훨씬 더 깊은 잠을 잡니다. 여기서 멜라토닌 괜찮아요. 좋습니다. 광치료는 깨어났을 때 빛을 쬐는 거예요. 빛을 쬐면 뇌가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근무가 시작됐을 시기 30분에서 1시간 쬐는 거예요. 내가 근무를 밤 9시 또는 밤 10시에 근무를 시작해. 그러면 8시부터 9시 아니면 7시부터 8시 사이에 1시간 정도를 빛을 쬐고 가는 거예요. 출근하는 거 아니면 출근해서 한 30분 정도 빛을 이렇게 강하게 쬐는 거죠. 이 빛은 일반 LED 조명이나 텔레비전에 있거나 컴퓨터의 조명이 아니에요. 5000룩스. 5000룩스는 집에 여러분들 현광이 한 300룩스니까 그거에 15배, 20배 되는 빛이에요. 이건 사실 집에서 만들 수 없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광치료기를 사는 거예요. 그거를 30분 이상 쬐고 있으면 낮에 졸음이 훨씬 더 개선이 돼요. 근무하는 동안에 굉장히 밝은 빛에 노출해야 돼요. 그래서 야간 근무하는 환경을 보면 조명을 되게 밝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인공 조명, 밤에는 햇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광치료기를 중간에 놓고 졸리면 가서 쬐는 거예요. 이 타이머라고 안경처럼 쓰는 게 있죠. 가장 자극하는 특정 파장을 쬐게 되니 안경에다 쓰고 있으니까 내가 텔레비전도 보고 일도 하면서 그걸 쓰고 있는 거죠. 또 낮에 또 일하다가도 중간에 졸리면 이 두 가지 방법을 합니다.